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친윤석열계 이렇게 편의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니, 예. 우리 이게 마치 우리 당내 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있고 뭐 또 반대되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적절치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분법적인 표현이다. 네, 그렇죠.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예. 함께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과 친대통령, 또 비대통령, 비친대통령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저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뭐 윤핵관이니 소위 말해서 친윤 비윤하면서 자꾸만 당의 역량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축소시키는 이런 적의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서 듣기는 좀 편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기자, 이런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찬성하신다는 쪽인가요, 그러면? 아니, 예. 어저께 예. 아마 그저께인가 어디서가 방송에서 보도가 됐다고 익명의 예. 관계자라고 했다는데, 저는 어저께 아침에 처음 들었고요. 예. 이걸 갖다가 찬성 반대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이 기능이고요, 책무입니다. 예. 대통령과 여당은 이 정권을 잡을 때, 선거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도 아니고요. 예. 또 당만의 약속도 아닙니다. 당의 공약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또 예산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 보면은 당정일체니 분리니 하면서 대통령과 이 당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마치 정론인 양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예. 명예대표로는 우리 당헌에, 당헌 7조인가요? 당헌에 명예직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께서 명예직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 가능한 것과 또 그다음 그 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당은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런 형식적인 직책을 맡고 안 맡고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당과 정부가 협력한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명예 당대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언론이나 당내 이른바 이제 비주류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뭔가 총재 과거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국민들에게. 네,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지 어저께 여쭤본 거고요. 예. 근거 없이 누군가가 말을 만들어서 또 예. 당내 이렇게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누가 무슨 뜻으로 했는 얘기인지를 원인을 출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나는 그게 형식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명예대표를 맡으시면 또 안 맡으시면 어떠냐. 근데 그걸 가지고 멀쩡한 걸 왜 끄집어내서 없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언론에서 이렇게 묻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예. 당과 정부 또 대통령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나가서 그걸로 심판받는 게 여당이고요. 예. 야당은 뭐 대통령과 행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발목 잡기 하고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책무겠죠. 발목 잡게 하는 것도 야당의 책무입니까? 네, 지금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어쨌든 간에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분들 같잖아요. 옳은 일을 할 때는 도와주셔야죠. 그다음에 국민들께 대선 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약을 해가지고 약속한 걸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 입법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협력해야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 생각과 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동의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반론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 대통령제가 가장 비슷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이랑 주요 정책 중에서 이견차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의견차가 있었던 게.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하람 당대표도 이제 어떤 당대표 후보도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명예대표 이야기 나왔을 때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대통령보다 총선을 위해서는 대통령보다 당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중도 확장성 총선에서 유리하다.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왜냐. 당은요, 우리 당의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을 보고 가면 대통령께서는 우리 당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요. 국민 전체의 삶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정책 스펙트럼이 더 넓으셔야지. 어떻게 우리 당이 더 넓어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야당과 직접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고 우리 지지자를 또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펼 때 우리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우리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정 전반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념적 스펙트럼, 정책에서의 스펙트럼이 우리 당보다 좁아야 되고 우리가 더 넓어야 됩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게 아마 현실 인식이나 대통령에 대한 인식 또는 지지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 우리는 우리 당은 보수의 가치 또 법치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키는 데 전념을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그분들의 대한 정책도 때로는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게 대통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스펙트럼이 당의 스펙트럼보다 좁아야 된다, 좁다고 전제를 합니까? 그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대통령의 스펙트럼이 당의 스펙트럼보다 지금 현재도 넓다. 이렇게 이게 우리 당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주류를 봐야죠. 당에 한두 사람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당의 당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이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당은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야지 이걸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는 이 모습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괜히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하나 대척점에다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보셨어요? 네, 일부 봤습니다. 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심이 있다 없다 후보마다 각각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토론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원들 개개인이 각자 의원들이 당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잘 알잖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불호가 생기게 됩니다. 또 저분이 당 대표를 맡으면 잘하겠다. 이렇게 가면 좀 어렵겠다 하는 걸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니까
의원들은 당내에서 호불호가 생기고 또 그걸 뭐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선거에 이렇게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뭐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 끌어들이고 때로는 공격하고 예. 때로는 편이다 나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보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상호적인 거 아닐까요?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어떤 후보,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통령 윤심을 말한다면 그 윤심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어떤 다른 후보가 윤심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아니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걸 갖다가 돌려서 말씀하실 거 없이. 그거는. 아니, 나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 예. 뭐 저게 나를 지지하실 거다. 나가 되면 소통이 잘 된다. 가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것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 운영에 함께 동참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게 바라보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게 이번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분들께서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대라는 표현은 정말로 이제 적절치 못한 표현 아닙니까? 그냥 윤심이 뭐 나한테 윤심이 있다 없다 좋습니다. 뭐 그건 선거 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연대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참모들을 소위 말하면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정부의 정당성이 마치 뭐 이게 부정당하는 것처럼 이런 비약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그런데 거기 아무 말씀을 안 하게 참모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모들도 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인데요. 그런 참모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뭐 공개적으로 나서서 반박을 한 게 아니라 언론 기자들이 물으시면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대통령께서 뭐 나한테 마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선거 전략으로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하면서 그쪽을 공개에 받들이고 또 이게 공격해야 될 때 아무 답변도 기자들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저출산 부위원장 할 때 그것과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화를 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당대표 선거랑 좀 연결이 되고. 네, 지금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도 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우리 당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비중 있는 분들의 발언이 이제 이 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지니까 좀 우려를 아마 이 정부의 부처 관계자나 또 이 대통령실의 관계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뭐 지금 이제 또 다시 여기까지 또 이입을 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중에 연대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용 의원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고 했고 그걸 제가 조수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상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파트너다. 당대표와 대통령은. 파트너는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함께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되면은 당과 대통령께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동지적 관계 또 당원 같은 당의 대통령도 구성원이 당원이잖아요. 1호 당원이신데 그렇죠.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이용 의원이 그런 뭐 상하 관계라고 표현했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용 의원의 이 발언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좀 표현 자체가 특히 거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동지적 관계다.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동운명체와 선거를 앞두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예. 선거를 앞두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에 동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판에 대통령과 어떻게 당 대표 후보가 선거판에서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동지적 관계가 그건 아니죠. 네, 그럼 한 사람은 동지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점이 선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선거 이후라 할지라도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연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 동지적 알겠습니다. 관계다. 예. 협력해 나가는 관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후보는 거의 이제 노골적으로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을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윤핵관의 당내 권력 줄세우기가 문제고 이걸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천하람 후보의 강조 포인트인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게 표현하고 언어로 이제 나오는 말이요. 대개 자기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2021년 가을에 보니까 당 대표를 하면서 통계까지 조작해가면서 줄 세우기를 했어요. 어떤 통계까지 우리 당원 모집, 당원을 모집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할 때 자기 편이 아니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랬었어요. 통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통계까지 조작해가면서 줄 세우기를 강요했어요. 자기 편이 아니면요. 그거는 팩트인가요? 팩트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 우리 당에 이 당직자를 갖다가 당 사무처 직원을 직위 해제까지 하는 문체까지 했다가 며칠 있다 슬그머니 다시 그 자리에 돌려 앉히던데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당내 당파주의 또 그다음에 줄 세우기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있었으면 있었고 또 그분이 시도했으면 했지 지금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누가 줄 서한다고 줄 설 분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에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고의 이 압박수단입니다. 표심이 이리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선출직의 비애 아닙니까? 때로는 자기 신념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꿔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바꿀 때가 있는데 그게 누가 지금 줄 세우기 한다 해가지고 여기 와 줄 서고 자기 신념을 바꾸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게 옳고 그름이 이게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줄 세우기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줄 세웠다는 겁니까? 표심을 생각하기 전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민주정당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처럼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다 공천 내친다고 한 후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민주적으로 다 할 것이고 우리 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우리 당에서 민주주의 정당인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렇게 이 파벌을 가지고 공천을 배제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당원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저도 조선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무소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천은 당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 그런데 우리 당이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에 해를 끼친다면 해당 행위한 사람을 공천할 수는 없겠죠. 해당 행위한 사람과 열심히 우리 당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함께한 사람들을 갖다가 당에서 왜 배제합니까? 그렇게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이 종파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김행 비대위원이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기 프로에 나와가지고 다음 총선은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대통령의 중간평가고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천하람 후보나 이준석 계열 쪽은 이게 수도권 중도 확장성이 없으면 다음 총선 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예. 여당은 다음번에 이제 내년이죠. 이제 내년 선거 되면 야당은 중간 평가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국정 운영하시는 게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대통령의 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 평가론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 여당은 늘 총선을 치를 때 예. 대통령의 이런 이 지지도 대통령 간판 국정 운영이 여당의 이 득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당 대표를 보고 여당 후보를 찍는다. 우리 유권자들 중에 그런 분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그 당과 집권 여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그 지역에 이 공천된 후보가 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중요하지. 당 대표가 나서 득표합니까? 아닙니다. 그건요 어느 도단이고 예. 아마 그분들이 무엇인가 저는 착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이 정책이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 유권자들 또 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 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선거는 여당은 대통령과 그다음 후보자 각 지역에 나가서 선거 전에 임할 후보자의 역량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지 당 대표한 사람 잘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예. 그 당이 다만 공천을 하면서 선거 전에 임하는 모습이 일사불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면은 좋겠지만 과거에 두 차례 보면은 그게 안 돼서 선거에 패배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